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 배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입니다. 제가 지금 연거푸 비노래를 지금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비의 나그네 송창식, 또 김세환의 비에 이어서 배따라기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와 찻잔 사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더빙 영상에서는요, 이제 배따라기 음원을 들어보니까 악보는 E 마이너인데 실제 원키는 F 마이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프를 1플랫에 끼울까 하다가 카프를 이렇게 쓰게 되면 포지션 마크가 전부 이제 하나씩 다 물려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주하는데 굉장히 주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혼돈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좀 무리가 가지만 줄을 좀 더 감았습니다. 그래서 반음을 더 올려서 찍느라고 사실 손도 좀 많이 아프고요. 장력이 많이 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줄을 원위치로 정 튜닝을 했고요. 그냥 E 마이너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 베스트 애창곡 53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악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으로 조금 비춰드리게 되면요, 전주 부분을 이 두 번째 단에 네 마디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다른 어떤 두 버전의 전주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나머지는 그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원 인쇄되어 있는 악보의 네 마디 전주 독주로 되어 있죠? 를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E 마이너지만 E 마이너를 굳이 다 누르지 않죠. 첫째 마디에 보면 빠른 아르페지오로 되어 있는 것이 4번 선에 미 하나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 4번, 3번, 2번 줄, 이 네 줄을 빠르게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그리고 이제 시를 한 번 더 퉁겨서 멜로디 라인이 전주에서 좀 사용이 된 것이죠. 그죠?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 부분이 이제 전주로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나머지 그 멜로디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를 누른 채로 빠른 아르페지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 한 번 더 퉁기고 1번 개방 파샵, 그리고 이 파샵을 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솔이 새끼손가락이죠. 3번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번호는 4니까 제가 4번대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박자 시간을 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솔과 파샵이 이음줄로, 즉 하행슬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솔을 퉁기자마자 풀링오프로 잡아당겨서 이 파샵을 소리를 낼 거죠. 그래서 앞에 눌렀던 파샵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디 넘어가면 C 코드지만 C 코드를 다 눌러서는 안 됩니다. 양쪽 도, 2번 선 도와 5번 선 도만 눌러놓고 일단 먼저 퉁깁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들은 끝까지 가능하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낮은 음의 이 베이스는 네 박자를 꽉 채워야 하죠. 오음표이기 때문에 떼지 않고 눌러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박자가 이렇게 밑에서 흘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쪽 도를 치고 난 다음에 4번 선 개방현을 이제 퉁기면서 재빨리 이 햄머링으로 미를 때려서 소리를 내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한번 보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둡니다. 3번 선 개방현의 솔, 다시 2번 전으로 누르고 있는 이 도를 또 퉁깁니다. 돌아오면서 다시 솔,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미까지. 그리고 이제 1번 선의 개방현이 민민미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양쪽 도를 누르고 난 다음에 4번 선 이제 레를 퉁기게 되면
5번 줄에 누르고 있는 이 저음의 손가락, 즉 3번 손가락, 이 반지 손가락의 쭉 뻗어서 이렇게 이제 5번 줄에 누르게 되었죠. 3플랫에. 그러면서 4번 줄을 자칫 건드리기가 굉장히 쉬운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선 개방현을 깨끗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죠. 그러려면 이 손목이 그죠? 이렇게 조금 손목을 저기 바깥쪽으로 좀 밀어서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 다른 곡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경우에 이 손가락을 약간 좀 근접을 해보죠. 약간 이렇게 이제 밀어주셔야 합니다. 조금 밀면 4번 줄에서 좀 떨어지게 되죠. 더 떨어지면서 6번 줄 쪽으로 이제 갖다 붙게 되죠. 물론 약간의 그 음정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가 변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귀에 들어서 거슬리고 표가 많이 나는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기타를 칠 때는 왼손이 밀당을 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가끔씩 학생들에게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조금 세심한 어떤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자, 칠 때 이미 이게 조금 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밀린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4번 선을 조금 마음 놓고 그죠? 편하게 칠 수 있죠. 그리고 때리게 되겠죠? 이렇게 보일까요? 네, 좀 밀고 그죠? 그리고 4번 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 보죠. 자, 세 번째 마디는 D 코드지만 역시 D를 다 짚는 게 아니죠. 코드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2번 선의 멜로디 레 하나만 눌러주시고요. 4번 선 레와 동시에 퉁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선 개방현 솔을 퉁기자마자 이 D 코드의 구성음이 3번 선에 라가 있죠. 이 라를 역시 해머링으로 이렇게 때려서 그죠? 때려서 소리를 내게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레는 그대로 퉁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이 탑 노트, 가장 높은 1번 선 두 번째 칸의 파샵을 이제 마무리해서 누르면 D가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레로 돌아오고 라로 돌아오겠죠. 자, 그 세 마디, 세 번째 마디를 천천히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이 레를 그대로 퉁겨주시고, 그리고 다 떼고요. 개방미, 그리고 다시 파샵,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넘어가서 개방현 양쪽 1번, 6번 줄을, 그리고 이제 E 마이너의 구성음이죠. C 하나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그죠? 그리고 이제 미도 눌러줍니다. 이제 미를 눌러서 퉁기자마자 두 칸을 밀고 가게 되어 있죠. 파샵까지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떼도 상관없지만 저는 떼지 않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E 마이너 add 9이라는 이제 코드로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악보에는 굳이 add 9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add 9이라고 하는 파샵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화음의 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 비와 찻잔 사이의 어떤 전주 부분, 여러분들이 그 배따라기의 음문을 들어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게 전자음으로 굉장히 몽환적인 뭔가가 막 흐르게 되는 그런 이 편곡을 듣게 되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걸 우리가 기타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몽환적이고 조금 신비스러운 느낌, 그런 것에 일조를 하는 코드가 바로 이 마이너의 add 9입니다. 제가 이미 찍은 영상의 곡들 중에 add 9이 들어가는, 이 마이너 add 9이 들어가는 곡이 꽤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곡이 김광석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시죠? 이 마이너에서 이게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파샵을 누르면, 그죠?
그죠? 이제 이 파샵을 여기서 쓰든 어쨌든 파샵만 쓰면 굉장히, 그죠? 멋있죠? 자, 이 에드나인이라고 하는 함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다른 곡을 통해서 그런 부분 조금 소개할까요? 비와 찻잔 사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곡이지만 갑자기 그런 곡이 제가 떠올랐나요? 여러분들 이건 팝송은 물론 아니죠. 그리스 노래 8시에 기차는 떠나니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 잘 아시죠? 조수미도 불렀고요. 원래는 그리스의 그 소프라노인 아그네스 발차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죠.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이제 많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 제가 처음에 아주 아름다운 곡이라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연주를 하면서도 곡이 참 편곡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편곡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유튜버로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고충진이라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데요. 이 선생님의 편곡을 제가 즐겨 사용을 하고 또 레슨 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연주곡은 다음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르겠습니다. 강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좀 전에 눈여겨보셨겠지만 이렇게 됐죠. 자, 여기 파샵하고요 4번 선의 사플랫이죠. 그리고 3번 선의 이 솔과 사실은 파샵과 솔은 두 음이 만나면 서로 싸우는 음이에요. 부딪히는 음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불협화음은 쓰지 않지만 이제 어떤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분위기 혹은 여러 다른 이유를 통해서 이제 불협화음을 상당히 자주 쓰게 됩니다. 마치 이 불협화음은 음식에 있어서의 양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양념이 빠진 음식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김치에도 양념이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또 경상도 쪽에서는 추어탕이나 장어국을 먹을 때는 흔히 우리가 산초라고 하는 제피가루를 넣어야 됩니다. 방아이파리라든지, 물론 이건 호불호가 갈립니다만 이제 그런 맛을 길들이게 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참 즐길 수가 없게 되죠. 또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사실 처음에는 고수 이파리를 참 냄새도 이상하고 굉장히 비릿하고 역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게 익숙해졌죠. 이 에드나인이라고 하는 코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색하고 낯설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제 편곡할 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쓸 수는 없죠.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음식에도 적절한 양념이 골고루 이제 따로 있듯이 이 불협화음도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쓰이는 곳도 제각기이며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걸 잘 쓰기 위해서는 편곡하는 사람 이제 음악적인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마디, 네 번째 마디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한번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마디까지 첫째 마디부터 쭉 진행을 한번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대와 난 또 이렇게 둘이 모여 비와 찻잔을 이렇게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악보의 업그레이드를 한 5번째부터 8번째 마디까지의 전주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E 마이너 add 9을 제대로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E 마이너를 눌러놓은 채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정말 간단하죠? 자, 6번 줄 베이스를 퉁기고 그대로 5번 줄을 퉁기고요. 그대로 4번 줄을 연이어서 퉁깁니다. 그리고 4번 줄을 치게 되면 미가 되지 않습니까? 미에서 바로 파샵 4플랫까지를 끌고 오죠. 이렇게. 물론 이때 이제 C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그대로 두는 거죠. 불협화음이지만 일부러 이 음을 살려서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자는 것이죠. 자, 오른손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 2, 3번 줄에 A, M, I를 다 심어 놓고요. 심어 놓은 채로 엄지손가락이 6번 줄에 이렇게 대기 상태로 시작하면 되죠. 자, 오른손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그리고 왼손은 당겨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떼나가면 되죠. 자,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오른손의 기법에 대한 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조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오른손. 자, 미리 1번, 2번, 3번 줄에 그리고 6번 줄에 네 손가락을 전부 다 심어 놓습니다. 이걸 마치 식물이, 그죠? 그 풀이 흙에 심겨져 있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나온 말 같은데요. 플랜트면은 영어 단어가 PLANT인가 그럴 겁니다. 플랜트 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심고 퉁기기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씩. 자, 6번 줄을 쳤지만 다음 줄에서 머무르고 있죠. 이렇게 안 친다는 얘기죠. 왜냐? 공중으로 그냥 가버리면 다시 또 와야 되고 다시 또 와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6번 줄을 그대로 퉁겨버리고 5번 줄에 머무르는 거죠. 또 5번 줄을 퉁기면 저절로 4번 줄에 또 머무르죠. 그리고 마지막 4번 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번 줄을 이제 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6번 줄과 5번 줄은 연이어서 다음 줄에 기대는 주법 아시죠? 아포얀도 스페인어로, 그죠? 기댄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러나 4번 줄은 아포얀도가 아니고 알아이레라고 하죠. 허공, 공간, 뭐 그런 뜻이고요. 요즘은 다른 말로 뭐 띠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밀고 갔죠. 왼손. 그대로 둔 채로 3번 줄 땡기고, 그죠? 1번 줄에 심겨져 있는, 즉 플랜트를 하고 있는 손가락은 덩달아 떼면 안 되죠. 떼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제 충분히 다 보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카메라 조정을 하고요. 자,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느린 그림으로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의외로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도 하다가 보면요.
오른손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보통. 엄지가 조금 이제 두껍고 힘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팔도 그렇고 손등도 전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게 돼요. 넘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이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손등이 움직이지 않고 엄지가 그대로 아포얀도 주법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그죠? 이거는 뭐 오른손만 연습을 하면 되죠. 이렇게. 네. 이거는 단순한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막 빨리 곡을 치고 싶고 재미를 느끼고 싶으니까 또 이게 굉장히 정말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끼시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세밀한 빠른 아르페지오, 제가 이제 수차 강조하고 있죠. 이런 빠른 아르페지오가 정말 빈번하게 장식하면서 쓰이고요. 이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그 결과물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다 애드립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타를 반주하는 것도 뭔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어떤 하나의 좋은 수단과 방법을 익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답답하게 되죠. 또 식상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그죠? 이 심고 튕기는 빠른 아르페지오를 자신의 기술로 이렇게 만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죠. 그대로 이 바샵을 둡니다. 두 번째 마디 표시로는 6번째 마디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그대로 둔 채로 다시 6번 줄을 또 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또 잡아주면 됩니다. 손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왼손 집게 손가락 1번으로 C를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 역시 또 아포얀도로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은 짚혀져 있죠. 짚혀져 있는 팔을 퉁기면서, 이때는 이제 이 팔을 아포얀도로 퉁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번 줄 개방형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쨌건 6번 선의 개방이 퉁겨주시고 5번 선의 C 퉁겨주시고 이 파샵을 퉁기자마자 옆으로 솔까지 한 칸 당기죠. 밀고 가는 표시가 있고 이렇게 이음줄 표시도 있죠. 그렇게 가서 두 박자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때 이제 이 C는 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킹, 밴딩 표시가 붙어 있죠. 밴딩에서, 그죠? 약간 끈적하게 하는데, 자, 제 손을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그죠? 3번 줄 쪽으로 당기고 있죠. 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걸 밀어보면 그 다음에 5번 줄을 건드리고 나오면서 이 5번 줄이 원치 않은 이런 잡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6번 줄까지 많이 당겨버렸을 때 6번 줄의 이 네 박자 오는 표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흘러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줄이 닿게 되면서 잡음도 나고요. 음도 끊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손의 이제 방법이 되죠. 그래서 차라리 반대로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면 됩니다. 똑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그죠? 이거 하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5, 6마디.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다음에 연이어 오는 두 마디 있죠. 7, 8번째 마디는 똑같습니다. 두 마디를 똑같이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베타라이게의 그 음원에 이제 베이스가, 그죠? 약간 무겁게 깔리는 베이스 음이, 이런 음이 나옵니다. 바로 그걸 제가 귀로 듣고 그대로 흉내라고 내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주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두 사람이서 합주를 한다면 한 사람은 멜로디를 치고 한 사람은 5, 6, 7, 8마디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치고 한 사람은 다 다르게, 그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그죠?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주 처음에 4마디 그리고 이제 뒷부분 4마디를 제 속도로 쭉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대와 난 또 이렇게 둘이 웃으며 찻잔을 사이에 두고 할 말을 잃어 묵묵히 앉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8마디 노래를 부르고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곡의 추임새 부분으로 연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